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도 일단 보시면요.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저점 대비해서 벌써 10%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 2,470포인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고 700선 뚫어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 여전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중간선거와 CPI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훈풍을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해줬고요. 또 미국의 IRA 법안 관련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대진표부터 공개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국내 증시의 양대 축이죠. 반도체와 자동차의 대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반도체인데요. 비록 반도체 여파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성장성이 유지되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다. 이런 증거사의 긍정 리포트와 함께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IRA 법안의 피해주로 불리면서 휘청했는데요. 이번에 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가 되었다죠. 악재가 거치나 싶은 기대감에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현대차의 대결은 1라운드를 주목해 주시고요. 네, 2라운드 네옴시티 수혜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유니트론텍과 코오롱 글로벌의 대결인데요. 먼저 유니트론텍, 자율주행과 2차전지, 그리고 이제는 네옴시티까지 재료가 참 많은 기업이죠. 3거래일째 거래량 폭탄으로 터져주면서 주가 날아오르는 종목이고요. 코오롱 글로벌은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인 원팀 코리아에 코오롱 글로벌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화학과 철강의 대결이랄까요? 자, 먼저 석유화학주인 롯데케미칼이는요. 사실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화학주들 주가 모조리 좀 빠져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롯데케미칼도 역시 3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이라는 큰 부담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진머티리얼즈의 인수합병으로 2차 전지로 다시 뛸 수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를 보시죠. 포스코홀딩스도 그동안 주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만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금 올려가는 흐름인데요. 지난 4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한 건을 최종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주가 탄력받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의 대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게임주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넥슨 게임즈와 위메이드 맞붙여 봤는데요. 먼저 넥슨 게임즈 최근 게임계의 불황에도 던파 모바일의 장기 흥행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종목이죠.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한편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유닉스 3.0에 녹화파로 합류하는 이 파트너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유닉스의 상승과 함께 오늘 위메이드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대진표 일단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구체적인 종목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은서의 거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큰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일이죠. 미국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 양상들이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김혜글 전문가님,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중간 선거에 대해서 섣부른 예측보다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뚜껑을 까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론조사만 봐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지금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히 이제 접전을 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의 중간 선거와는 약간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면 1945년 이후에 이제 여당이 창설된 이후에 예. 네. 하원이 여당이 이긴 적이 이제 단 한 번 2002년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 그 단 한 번이에요? 네. 단 한 번 이제 딱 한 번 있었고 예.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야당이 이제 하원 수를 많이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여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맞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뭐 지금 현재 이 경계 침체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또 우려감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미뤄봤을 때 접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화당 쪽이 결과적으로 하원 쪽을 좀 이겨나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나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약간 맞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되게 선호합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IRA처럼 네. IRA 수혜를 받는 업종들, 뭐 전기차라든지 혹은 이제 뭐 친환경 쪽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그 외의 업종들에는 그렇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세금이 좀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이 업종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크게 수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불확실적인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그려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방향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통 중간 선거가 있던 달에는 80% 이상 이제 상승률을 보이곤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항상 중간 선거가 되면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는 그냥 이 중간 선거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큰 건데 지금 어찌됐든 이 큰 골자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주요한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 선거보다는 이 CPI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간 선거에 대해서 물론 이 공화당이 하원을 조금 더 이제 우세하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충분히 차오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이 완전하게 결과치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11월에 또 CPI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의 중간 선거와도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중간 선거에 대해서 중간 선거 끝나면 시장 올라가겠지 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고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때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윤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서 그때 증시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방금 전에 김영일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이게 워낙에 또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윤겸 전문가님, 미국의 중간 선거 우리나라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오늘도 다행히 시장에 좀 호재로 어떤 좋은 결과가 좀 왔습니다. 네. IRA 인플레이션 완화법.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그 차종 해당되는 차종이 그 수혜를 받지 못할까봐 많은 이제 고민도 했고 그렇죠. 힘들었었고 네. 또 미국과 계속 외교적으로 지금 협약도 하고 풀어가던 과정이었는데 맞아요. 다행히 일단락은 한숨을 돌렸다. 3년 유예 부분을 갖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같이 발의했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이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200년 역사를 가진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적이었고 공화당이 진보적이었는데 이제 세태가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진보와 이제 보수가 이제 바뀌는 민주당이 네. 이제 진보 쪽 아닙니까? 그래도 공화당은 보수를 고수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하원이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이제 석권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 IRA 그 인플레이션 법안이 약간은 이제 수정된 부분이라든지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약간의 이제 공화당이 이제 제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그렇죠. 그 네. 재정 지출 과다라든지 어떠한 이제 신재생에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뭐 이제 원전이나 가스나 석유 쪽도 이제 공화당은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약간 사안마다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역사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체적인 증시가 올랐던 사례가 많았으나 네. 지금 상황과 옛날 상황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리플 악재 아니겠습니까? 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뭐 전쟁에 봉쇄 뭐 여러 이거 가지 악재가 퍼즐을 풀기가 네. 너무 예, 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 사례만큼 그렇게 기대만큼 올라갈 수는 또 없지 않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공화당이 또 민주당의 그 정책과 반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또 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축전이 있고 어떠한 이제 IRA 법안이 이제 흘러가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라든지 또 그 수혜받지 못했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 나오면서 충돌되면서 이렇게 어떤 이제 변동성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안에서 우리 증시도 그때 섹터라든지 종목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면적으로 좀 보면서 시장을 주의 있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이 아니라면 이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증시에 기대를 가져도 될 만하다. 이렇게들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이라는 점 변수가 상당히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에 대한 관점 두 분 전문가께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잠시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강의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로 꾸며져 봤거든요. 한미반도체와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대 현대차 사실 뭐 둘 다 주가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올라서나 싶은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어디로 가실까요? 이번에 그랜저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뻤어요. 제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지금. 신뢰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현대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랜저 모멘텀이군요. 현대차를 일단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김영일 전문가님이랑 또 텔레파시 커플로 예, 유명하시잖아요.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IRA의 완화에 대한 이런 가장 좋은 좋은 소식 네. 역시 현대차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대차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럼 일단 자세히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뭐 그랜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뿐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뿐만은 아니죠. 네. 농담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현대차가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차량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은 역시나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 완성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되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맞아요.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고환율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이 수요에 대한 증가 그러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그렇겠네요. 성장을 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IRA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걱정이 많았었죠. 이제 현대차에서 사실 이제 내놓았던 청사진이 전기차 1등 대기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전기차의 진심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말고는 안 받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대차 네. 너네 보조금 안 줘. 이거 네. 잘 세 공장 안 해줄 거다, 보조금 안 줄 거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는 상당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호주와 협약을 좀 이뤄내고 있죠. 이제 호주가 미국과 FTA를 이룬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소재를 좀 받아오는 그런 이제 협약들을 좀 체결을 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제 IRA에 대해서 유예하는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가장 또 좋지 않았었던 우려감이 이제 발동이 됐던 게 역시나 IRA거든요. 그렇죠. 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오늘 주가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IRA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4분기 내년까지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주가에 대한 이 부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IRA에 대한 어떤 이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한미 반도체보다 현대차를 택한 이유는 역시나 또 업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는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 패키지 과정에서 절단을 하는 이 반도체 이제 소우라고 하는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톱 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일본에서 이제 독과점 하던 그런 네. 이제 장비였어요. 그런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 회사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 마찬가지로 그렇죠. 장비도 네. 이제 발주량이 늘어나는 거고 실적도 예. 늘어나는 거거든요. 업황과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업황과 이제 무조건 함께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전체적으로 감산하는 추세죠. 그렇죠. 감산하는 추세면 당연히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제 뭐 지금 자사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또 탑재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지금 최근에 실적 좋은 종목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 업황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나 뭐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훨씬 이 주가에 대한 이 반등 혹은 이제 급등은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현대차 골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현대차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IRA 3년 그 완화 유예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언제쯤 좀 오르나 그렇죠. 매출도 조금 뭐 모든 상황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나 이제 고심하고 많이 걱정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하셨는데 네. 기다리셨는데 예. 오늘 이제 좋은 소식에서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동력 모멘텀을 확보했다. 네. 그런 부분하고요. 이제 오늘 또 소식이 왔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히토리오 네. 확보분에서 현대차가 참여를 해서 앞으로 이제 희귀강물인 히토리오는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아주 자원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토리오라는 이제 물질이 아주 특수 물질이고 군수 물자 아주 중요한 뭐 전투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들어가는 특수 희귀 물질이고 요게 이제 중국이 시장을 한 60% 차지하고 정제도 한 90% 차지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반도체를 대적하는 그런 무기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또 현대차가 이런 중요 광물 히토리를 갖다 확보하는 이런 부분 나섰고요. 예. IRA 3년 유예 법안까지 플러스에다가 이제 북미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고급차 전략으로 그동안 또 네. 많이 전환을 어허. 주력을 했지 않습니까? 북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현대 고급차 제네시스 같은 기종 예. 그런 경우는 아주 가격도 좋게 잘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매출 시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도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좋게 나왔고 특수한 그런 기술을 또 갖고 있고 이런 네. 부분이 좋은 점이긴 하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IRA 법안에 의한 큰 이런 이슈 이런 대세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를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하나가 정말 굵직한 것들입니다. 현대차는 확실히 이제 물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선택은 일단 받았고요.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이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한번 그 결과를 좀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역시 뭐 압도적이네요. 현대차 78% 득표했고요. 자, 바로 현대차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지금 구간이 어찌됐든 뭐 바닥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네.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3,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다음 매물대 구간으로 13,000원 정도 가격 전략 잡아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네옴시티로 엮이는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먼저 코론 글로벌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주에도 출전을 했었죠.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원팀 코리아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참 네옴시티의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오늘 새롭게 또 유니트론텍 올라와 있는데요. 원팀 코리아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참여한 토르 드라이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됩니다.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코론 글로벌과 유니트론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윤겸 전문가님, 일단 네옴시티 하면은 또 한미글로벌, 또 코오롱 글로벌 많이 생각나는데 어떤 종목을 가야 할까요? 네, 이 두 종목에서 뭐 네. 보자마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로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론 글로벌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보자마자 바로 판단되셨습니까? 아마 이번에 100대 0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코론 글로벌로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론 글로벌. 뭐 사실 유니트로텍도 급등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코론 글로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역시 이번에도 코오롱 글로벌 한대 의견을 모아주신 상황이고요. 자, 윤겸 전문가님, 뭐 비교가 안 되는 승부였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네옴시티 지금 뭐 이 건설 그동안 오팡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이런 와중에 이제 한 줄기 큰 햇살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그렇죠. 싶고요.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600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다시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700조가 이제 넘어가는. 그래요? 이건 뭐 천문학적입니다. 이거. 이거 100조 차이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렇죠. 7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굉장하네요. 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국토부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원팀 코리아라고 그래갖고 이제 수주 총력전, 수주 총력전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사우디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제2중동 붐인데 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 아버님들이 얼마나 가서 중동 가서 그렇습니다. 피땀 흘리고 고생하셔갖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기초가 돼가지고 또 외화 벌어오시고. 우리가 성장을 했듯이 이번 기회에 이제 건설 이런 부분이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어떤 시너지가 나면서 좋은 수주 또 이제 사우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한류 열풍 이런 부분 또 이제 원유에 있어서 최대 이 거래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술력 또 우리나라의 근면성 그다음에 이제 속도 우리가 건설이 좀 빠르면서도 또 튼튼하게 또 잘 짓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사우디에서는 좋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오롱 글로벌도 들어가서 아마 수주 부분에서 이런 역량과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당연히 매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네옴시티의 이런 어떠한 큰 결과가 한번 건설 쪽에 크게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채팅창에서 뭐 콕을 가자 막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콕을. 많은 분들이 지금 코오롱 글로벌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애칭까지 네. 붙여주시네요. 이야기만 줄이시고. 들어볼까요? 네, 콕을 가야죠. 네. 예. 일단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그야말로 네옴시티의 날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번 주만 해도 2차 전지의 날이다, 또 2차 전지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코글의 날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역시나 이 수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이 코오롱 글로벌이나 혹은 이제 유니트론텍이나 결과적으로는 이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완전히 좀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원틴 코리아의 모빌리티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8%다. 네. 이렇게 한다면 이거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꼬여서 그렇게 이제 돌아서 가야지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 붙여놓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코오롱 글로벌은 사실상 이제 원팀 코리아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성은 코오롱 글로벌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니트론텍의 오늘 주가의 향방을 봤을 때 유니트론텍은 최근에 상승이 잘 나오면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약발이 조금 닿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반면에 이거 이제 그죠? 바람불 들어오네요, 지금. 네, 이제 완전히 파란 물이 들어온 모습이고 차익 실현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한다면 코오롱 글로벌은 아직까지도 힘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번 주에 깜짝 얘기할 때도 참 과연 더 갈까 싶었는데 오늘 바로 더 가주잖아요. 그러네요. 무섭네요. 네, 역시나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뭐 네옴시티가 끝이 아니라 빈살만 왕세자가 또 뭐 이번 달 중순에 방한을 한다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번에 중간 선거 지나가면서 또 저는 수급이 한번 풀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상승이 나왔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네. 삼성, SDI, LG엔솔, LG화학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음봉의 모습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추세는 잃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이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 빠진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주체였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혹시나 중간 선거로 인해서 혹은 다른 어떤 결과로 인해서 약간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종목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은 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이슈를 또 가장 많이 받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옴시티는 조금 더 이 강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네. 그리고 이 코오롱 글로벌의 상태를 봤을 때 그 추가적인 중에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선택이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코오롱 글로벌, 우리 코글로 많이 집중이 됐는데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아마도 많이 쏠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역시
뭐 100대 0은 아닙니다만 거의 네. 준하는 수준 아닐까요? 92대 8로 코오롱 글로벌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트론텍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네, 잡아볼까요? 오늘 좀 그래도 유니트론텍도 어느 정도 많이 상승세를 올라줬어요. 좀 네.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좀 나왔고 또 어떠한 이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연관성은 있겠으나 상승할 수 있는 큰 동력은 좀 아닌 듯한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하여튼 1차 목표가를 다시 올라준다면은 네. 5,000원 선까지 좀 보면 어떨까? 1차 목표가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트론텍 차익 실현 매물이 이미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전략 5,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롯데케미칼과 포스코홀딩스의 대결입니다. 롯데케미칼 실적도 그렇고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부진한 모습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로 인해서 그 기대감도 조금씩 붙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이쪽에서는 최근 핫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지요.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에너지의 합병 이야기. 자, 그래서 이쪽도 주가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포스코홀딩스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만만치 않은 대결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가장 또 고르기 어려운 두 네. 종목이었는데 롯데케미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롯데케미칼을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롯데케미칼 쪽으로 기울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재밌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선택이 좀 달랐습니다. 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롯데케미칼로 가주신 이유, 그 고민됐던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두 종목 다 본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그렇죠. 많이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박 관련된 일진 네, 2차 전지로 머티리얼즈 이제 더,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본업이 석유화학 쪽이 좀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진 머티리얼즈로 이제 한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좀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맞아요. 지금 롯데케미칼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약 1조 1,000억 수준인 걸로 이제 판단이 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조 6천억을 이제 어디서 땡겨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고환율 상황에서 이렇게 1조 6천억을 땡겨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레고랜드발 이슈. 이제 레고랜드로 인해서 롯데건설이 이제 대금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채권을 통해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이제 돈을 융통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레고랜드발 사태가 그때 굉장히 오래가네요. 말이 많았어요. 굉장히 네. 오래 가고 있고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돈을 그렇게 푼다고 하는데도 진정이 안 됩니다. 예, 진정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건설도 약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자금이 또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예.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대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우려감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대금을 그렇게 6천억, 7천억 정도의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이거 하면 큰 돈이잖아요, 정말.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예.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를 좀 보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철강에 대한 부분이죠. 네. 3분기 실적이 거의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예, 태풍 피해도 이제 태풍 피해고, 그 다음에 네. 철강 업황도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롯데케미칼은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이제 이 캐파를 늘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네. 그다음에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LNG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캐파를 늘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가스전, 이제 계속적으로 호주나 이런 부분에서 가스전을 좀 계속적으로 기업들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스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에너지를 통해서 정제를 하고 그러면서 판매를 하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NG 생산량을 지금 현재 약
현재 수준에서 3배 정도에서 4배 정도까지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총은 약 10조 정도까지 올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 현재 뭐 지금 상대에서 약 3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이제 LNG 트레이딩을 통해서 캐파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 캐시카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기업 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두 종목 다 같은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뭐 역시나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팠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제 안정적인 성장성은 저는 포스코홀딩스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예.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저는 여전히 더 돌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에 조금 더 약 51대 49인 것 같아요. 정말 근소 차이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겸 전문가께서는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가시려다가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기업들은 참 금리 인상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네. 돈을 맨날 빌려야 되니까요. 예, 자금을 갖다가 이제 빌리고 확보하고 최근에 흥국생명 사태도 나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 돈 빌려가지고 갚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두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갚고 나서 다시 돈을 구하려면은 더 힘들고 이자도 올라가니까 아예 그러느니 그것보단 일단 그 결제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갔거든요. 레고랜드 사태에서 이제 흥국 사태까지 갔는데 아, 이 이제 부분을 무섭네요. 왜 말씀드리냐? 지금 이제 롯데케밀 같은 경우 이제 자금 부분, 영업 손실 부분, 네. 신용 등급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악재가 신용등급 낮아졌죠. 예, 삼재 악재가 지금 겹쳤습니다. 물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사업 다각화,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한마디로 이제 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이제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렇죠. 뭐 마른 장작에 누워서 쓸개를 핥으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는데 예. 두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과 뭐 틀리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에 왜 좀 더 손을 더 들어주느냐 역시 자금 압박, 신용 경색 이런 부분을 갖다 물론 자금을 또 확보해서 다시 이제 사업을 다 롯데케미칼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시간이 당장은 좀 아니다. 필요하다. 물론 이제 성장성, 미래성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부침이 있었어요. 태풍 피해에 의해서 그렇죠. 뭐 4,400억 원 손실도 있었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의 리튬 관련해 갖고 이제 원자재 확보 차원 여러 가지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리튬 관련해 갖고 염수 리튬 관련해 갖고 이제 이런 이제 투자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합병권이 이제 승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처지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롯데케미칼보다는 조금 덜 힘들다. 아, 덜 나쁘다. 덜 나쁘다. 아, 덜 지금 나쁘다. 주어진 환경 여건이 예. 그래도 지금 뭐 이 비를 표현하자면은 네. 네. 지금 뭐 저쪽엔 조금 뭐 강한 비가 때리고 있고 소나기고. 소나기고 그러니까 소나기보다도 좀 지속적으로 큰 비고 이쪽은 이제 가랑비를 맞고 있다.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 쪽의 안정성, 네. 미래, 성장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갈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네.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자,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네. 오, 오!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갈렸네요. 그러네요. 자,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일단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기대감도 있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두 종목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은 포스코홀딩스로 골라주셨고요. 롯데케미칼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나 세워볼까요? 네, 바로 앞선 매물대인 18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18만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게임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4라운드는 게임주들로 꼽아봤습니다. 게임주들 참 그동안 많이 내렸었죠. 자, 그중에서도 넥슨 게임즈 신작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올 수 있을까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자, 위메이드 역시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 3.0의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도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넥슨 게임즈와 위메이드의 대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 게임주들 그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참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으나 저는 그래도 위메이드 쪽으로 약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위메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위메이드를 골라주셨는데, 자, 일단 윤겸 전문가님, 역시 위메이드, 위믹스 3.0 얘기가 뉴스들이 가끔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데, 이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3.0 예. 발표도 했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기술 협약도 해가고 네. 또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또 말씀드린 이슈가 그렇죠. 있었고 최근에 해서 게임주들이 사실 뭐 기대감만 그동안 많았었지 어떠한 뭔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못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제 대내지가 악재하고 합치면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또 중국 게임 관련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이제 게임 규제도 그동안 상당히 했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12억 13억 인구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게임 관련해서 이제 신작에 대해 좋은 것만 탁 나온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뭐 아편 전쟁도 있었고 외부의 그 문화 침입 그런 부분을 갖다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게임 시간도 제재하고 이런 부분이 영향도 있었고 신작 부분도 안 나왔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좀 게임주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이제 좀 꿈틀거리는 기지개를 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제 3.0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기술 협약 또 이제 위메이드도 위믹스 3.0도 네, 내놨고요. 위믹스 3.0이죠. 또 이제 뭐 저 미국의 이제 노드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5개 광고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타임스퀘어.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홍보 부분도 강화하고 이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나 저는 위메이드 쪽에 네. 좀 이슈나 호재가 좀 더 많다. 그렇죠. 비슷하지만 이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주가를 언제 한번 크게 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녹아든다는 거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위메이드 골라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넥슨 게임즈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넥슨 게임즈도 좋습니다. 이제 워낙에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 반응이 없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게임주들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확실한 이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게임 그다음에 신작 모멘텀 아닌가요? 그렇죠. 기대감을 또 네. 가져갈 수 있는 신작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넥슨 게임즈는 그 두 가지를 좀 다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히트 2가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 구글 앱스토어에서 이제 뭐 1일 등을 이제 또 네. 탈환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히트 2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2분기에 그 영업 손실은 이제 3분기에 이 실적을 위한 이제 한 단계 좀 도약하기 위한 이제 뭐 후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보 전지를 위한 그렇죠. 일부 이보 전지를 후퇴였군요. 위한 이제 일부 후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PC 신작이라든지 뭐 스팀판 게임 신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갖춘 상태여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차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메이드를 고른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찾아보면서 이 위메이드는 이제 게임보다는 이 블록체인 이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종합 이제 블록체인으로서 게임은 그냥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원래 위메이드가 가장 인기를 많이 얻었었던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제 일전에 미루2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P2E를 적용을 그렇죠. 시켰었죠. P2E 예. 기대감. 플레이 투 언을 적용을 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접속자가 130만 정도가 됐었어요. 저 때 아닙니까? 저 때? 딱 네. 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을 어마어마한 때. 상승이 나왔었고 그때 이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고 그렇죠.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믹스 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도 굉장히 이 3천억 정도를 이제 현금화를 시켜서 그걸 뭐 기업 투자를 한다라든지 인수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았어요. 때문에 이 위믹스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려감이 작용을 했었던 부분은 역시나 위믹스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그렇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원래 유통량, 공시된 유통량보다도 많다라는 부분이 이유였고 이 가상화폐 쪽에서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가상화폐는 그렇게 정보가 주식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통량이 약 2억 7천만 정도에서 3억 정도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 약 한 3천만, 4천만 정도의 이제 이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유통량이 맞지 않다 공시된 건가.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건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협력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위메이드는 굉장히 좀 호재로 또 앞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위메이드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두 분 다 위메이드를 골라주신 상황인데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위메이드가 가뿐하게 승리했고요.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떨어지게 된 넥슨 게임즈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넥슨 게임즈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진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현재는 14,950원 구간이네요. 가격 전략 18,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는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목들이네요. 일단 자동차의 대표주자 현대차입니다. IRA 유예 소식으로 인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오늘 장 강하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코오롱 글로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워낙에 뭐 독보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원팀 코리아에 포함된 건설주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대 코오롱 글로벌의 대결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자동차 대 네옴시티 둘 다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현대차는 오늘부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따 설명드리고 현대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의 초입이다라는 점 현대차 골라주셨고요. 윤겸 전문가의 선택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번 주였으면은 콕을 골랐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이니까 현대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현대차를 골라주셨는데 역시 맥락은 비슷할 것 같아요. 윤겸 전문가님, 코오롱 글로벌 너무 올랐죠. 네, 상당히 좀 올라왔고 지금 이제 조금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차트상 현대자동차 보시면 충분히 좀 희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맞습니다. 이제 학수고대했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기지개를 펼 때가 됐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네. 뭐 현대차, 전기차 뭐 대표 수출해야 되는 아이오닉 이런 기종 부분이 이제 IRA 3년 유예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번 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부터 동력을 얻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1차, 2차, 3차 목표까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수주 기대감, 네옴시티의 이런 이제 규모라든지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있어갖고 이제 수주로서 실적 결제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겠으나 차트상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구간이 한번 코오롱 글로벌은 왔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재차 눌렸다 다시 갈 수도 있겠으나 눌렸다 가는 데에는 또 이제 결과 시간도 수주 걸리고요. 실적적인 네, 시간도 부분이 걸리고, 나와야 될 네. 것 같고 현대차는 지금 이제 어떤 좋은 법안 부분이 이제 기사가 나왔고 이제부터 한번 힘을 얻고 한번 영체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네. 충분한 차트상의 그림이 이쁜 그림이 아닐까 해서 현대차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만큼 바로 또 흐름 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현대차 골라주셨는데 역시 콕을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골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은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수주를 얼마큼 받을 건지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라 트레이딩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하는 종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겠죠. 네. 때문에 뭐 코글 같은 경우에는 다음부터 이제 이러한 종목을 한번 잘 잡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한 가장 주요한 이유가 IRA였는데 예. 결과적으로 IRA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은 이제 해소되는 그런 이슈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실적은 4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좋을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들은 해소가 되고 좋았던 부분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반등은 추가적으로 훨씬 더 기대할 만할 겁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대차가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이냐, 아니면 이제 상승의 초입에 들어간 현대차냐, 과연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시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현대차로 투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64% 현대차가 득표를 했고요.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 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차트상 상당히 좀 올라와 있고요. 좀 더 올라가길 바라겠으나 참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좀 쉽지 않아요. 않은데요. 네. 1차 다시 올라간다면 저는 24,000원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목표 달성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일단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전략 2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최근에 또 인터내셔널과 에너지 요 합병 이슈로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정말 많이 쉬어왔습니다만 위미스 3.0 여기서 이 노드 카운실 파트너사가 좀 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위메이드와 포스코 홀딩스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현일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이 참 결이 달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참 어려운데 저는 위메이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위메이드로 가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예, 저도 비슷한 견지인데 네.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단기성으로 대응할 때는 위메이드가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네. 저도 위메이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위메이드 골라주셨는데, 자, 김영일 전문가님, 그 위메이드 이제 슬슬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됐을까요? 일단은 상패 가능성이 곧 결정이 될 겁니다. 어허. 그러면서 저는 상패 가능성이 위믹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높지 보고 않다.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기업 자체에서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행보들, 그 다음에 위믹스가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한 번 또 구설수가 있었거든요. 위메이드가 이제 투자자들 몰래 이 위믹스를 현금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래 맞아요. 그런 거 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구설수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뭐 위메이드의 대표님도 그렇고요. 위믹스는 절대 뭐 상패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뭐 이제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위믹스 3조년이 새롭게 되면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다든지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상패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주가에 대한 급등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이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급등 탄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의 이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다면 성장성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워낙에 이제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크게 올라가기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이 성장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사업인 만큼 지금 현재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익적인 부분은 위메이드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역시 위메이드 골라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더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그동안 뭐 태풍 피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이제 사업 다각화를 이제 펼쳐가고 있습니다만 실적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좀 이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아까 이제 롯데케미칼하고도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이제 개선하고 다지고 풀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제 그 위믹스 3.0 블록체인 관련해 갖고 네. 자체 또 기술도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대세로 어느 정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예. 이제 파트 부분이고요.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가상화폐 관련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부침이 있었으나 네. 앞으로는 이제 자리 잡으면서 뭔가 위메이드 쪽에 어떠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예. 그리고 단기성으로 대응했을 때는 위메이드가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접근하기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 해서 위메이드 쪽으로 조금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위메이드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떻습니까? 위메이드 역시 만장일치군요. 67% 가져갔고요. 위메이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관해서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저 차트를 보니까 이제 좀 상승한 다음 매물대가 네. 29만 원에서 29만 5천 원까지 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9만 5천 원으로 1차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일단 1차적으로 29만 5천 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드디어 결승전으로 왔습니다. 일단 올라온 종목은요, 자동차 대표 종목이죠. 현대차가 올라와 있고요. IRA 유예 소식이 오늘장 이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정말 급등세를 보였다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위믹스 3.0 요 기대감이 다시 또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대 위메이드 대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왠지 미인주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려운데. 네. 저는 위메이드 고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이거 네. 약간 좀 의외인데. 자, 위메이드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 네. 이 약간 맥락은 이미 예측이 좀 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께서는요? 마지막에 김영일 전문가님하고 손잡고 네. 골인점에 들어가나 기대를 했는데 반전이 있었네요. 여기서 바뀌는군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도 현대차로 방향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결승전 대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위메이드가 이거 진짜 칠 때 됐나 보죠? 제 관점이 조금 많이 들어간 네. 생각이라고 이제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메이드가 사실 영업 손실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상피 우려감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봤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대내적인 환경들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저는 항상 이 수급적인 부분을 주요하게 보는데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대로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번 정도의 반응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쪽도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하원 쪽을 조금 더 우세하게 차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상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어떤 급등 기대감은 위메이드 쪽이 좀 더 높다. 다만 이제 당부드릴 점은 네. 트레이딩 난이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안내드리면서 일단 저는 위메이드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일단 지금 채팅에서는 또 위믹스는 신뢰를 잃어버렸다 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현대차 골라주셨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저는 그래도 대세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네. 단기적으로 좀 수급 부분, 위메이드 같은 경우 수급이 한번 쏠리면 또 폭발성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고 또 그렇죠. 차트에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큰 대세를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그동안 어려웠던 이제 그 재고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부분, 이 현대차도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오면서 IRA 그 완화법까지 수혜를 받으면서 잠자던 곰이 겨울잠을 깨고 드디어 동면을. 이제 있던 그 거처를 박차고 나온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렸거든요. 네. 이 탄력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충분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원자재 확보도 호주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제 북미에서 이제 제네시스 고급차들의 이제 가격 경쟁에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지는데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호재가 터지면서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자도 곰이 바퀴 달고 굴러 나왔네요. 자, 현대차 골라주신 윤겸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땠을까요? 와. 네, 현대차 많이 갔습니다. 79%.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현대차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지금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은세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현대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현대차가 이렇게 위메이드를 누르고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오늘 준우승한 종목이죠. 위메이드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6만 1천 원 안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은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매매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조금 짧게 데이 트레이딩 하시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6만 1,000원으로 세워주셨네요. 그리고 오늘의 미인주 가격 전략 현대차관에서 윤경 전문가님 얼마로 네, 세워볼까요? 아주 단기는 위메이드로 접근하고 중기는 현대차로 두 마리 토끼 가격을 오늘 다 제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예. 현대차는 1차 목표가가 매물대가 좀 몰려있는 18만 5천 원까지 1차 보고 1차 통과하면 그 다음 네. 목표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 현대차 가격 전략 18만 5천 원으로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현대차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